나도 이제 독립해서 팀장인데 전혀 계약하고는 관련 없는 내 상위 팀장한테 내가 한 수수료의 일부를 계속 줘야 된다? 줘야 된다? 몇 번 이상 줘야 된다? 대표님들의 가족 폭은 지인이 빌딩 중개업을 뛰어든다 하셨을 때 꼭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가요? 반드시 좀 체크해서 회사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데, 첫 번째로 중개법인에 입사를 하게 되면 대표님이 계시고 그 밑에 이제 여러 팀장님들이 계시는데 보편적으로는 팀장님 직원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면접 때 직원을 직접 채용하는 팀장님과 대면해서 면접을 보게 되지만, 간혹 내가 정말 들어갈 팀장님이 아닌 뭐 다른 팀장님이 면접관이 되실 수도 있고 해서 면접을 보실 때 내가 정말 들어갈 소속의 팀장님이 어떤 분이신지, 내가 정말 그 팀장님하고 면접을 보는지,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대부분의 이제 중개법인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팀장님이 본인한테 급여를 주는 맞아요. 체계가 많아요. 그래서 그 팀장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교육관들이 그대로 전달을 받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. 그분이 하는 일이나 방식이나 스타일을 이제 흡수하는 경우가 네, 많습니다. 맞아요. 어떤 분들은 그냥 방치하시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러니까 대표님이 내 직속 팀장일 수도 있는데 그 대표가 회사에 나오지 않거나 그 팀장이 업무를 모르거나 사실 본인이 성장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기는 좀 많이 어렵죠. 그래서 굉장히 되게 헤매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. 맞아요. 이런 체계가 있으니 누구와 면접을 하는지는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로 여러분이 꼭 짚으셔야 될 점은, 여러분이 입사하게 될 중개법인의 직급 체계와 그에 따른 급여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예요. 보통 부동산 업계에서는 기본급이 크지 않아요. 내가 정말 딜을 했을 때 그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인센티브로 자기의 그런 성과금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체크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간혹 급여가 높고 인센티브가 낮은 경우도 있고, 급여는 일반적이지만 인센티브가 높은 경우도 있어요.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너무 낮으면 이제 추천은 드리지는 않습니다. 저희 같은 이제 빌딩 매매 중개사들은 노력한 만큼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사실 이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, 인센티브가 너무 낮아져 버리면 이 일을 영위하기가 사실 되게 상당히 어렵죠. 힘들어요. 네. 그리고 만약에 팀장이 되더라도 추후에 필요한 비용이나 아니면 추가금으로 내야 될 것들이 있는지 좀 반드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온전히 받아야 될 수수료 액수에서 소정의 일부를 내 상위 팀장이나 회사에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러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많은 노력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는데 팀장이 되고 났으면 온전히 약간 독립해야 되는 체제인데, 독립을 하고 났는데 전혀 계약하고는 관련 없는 내 상위 팀장한테 내가 한 수수료의 일부를 계속 줘야 된다? 줘야 된다? 몇 번 이상 줘야 된다? 또한 갑자기 있다가 뭐 추가 광고 비용을 내야 된다고 하던지, 회사에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돈을 내라든지, 이런 것들에 대한 상의나 협의 없이 수수료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차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은 좀 미리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수수료를 회사의 일정 부분은 지불을 원래는 하는 건가요? 오롯이 가져가는 건 아니죠. 회사의 팀장이잖아요. 회사 운영하는 비용이나 회사에서 광고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, 다만 이제 팀장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죠. 그런 운영 체제인데, 그거 이외에도 추가로 이외에도, 또 나가는 네, 비용이 발생할 수 네, 있어요. 추가로 나가는 비용이나 아니면 나도 이제 독립해서 팀장인데 갑자기 딱 그 전에 있던 팀장한테 돈을 내라고 하거나 뭐 이런 조금 당황스러운 케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.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그 회사의 분위기나 팀장과 대표님의 가치관 중시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. 좀 나쁜 예시로 상위 사수의 개인 차량을 수리한다든지 혹은 개인 서류 업무를 한다든지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일주일에 여러 번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본인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고 네, 알고 네. 있거든요. 당연히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게 자꾸 연결이 되다 보면 자기 오로지 팀장을 이제 올라가는데
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나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쵸. 정작 네네. 부동산을 배우러 들어왔는데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비서 같은 일에 맞아요. 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면 네. 나는 크지 못하는 거죠. 그 시간 맞아요. 동안. 좋은 예시의 팀장님이나 대표님들도 많이 계세요. 기회를 좀 많이 주려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업무의 특성을 좀 제대로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반면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분의 가치관이 나랑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빨리 그만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5번째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입사하게 되는 중개법인의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예요. 초반에 좀 많이 헤매거나 서툴고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. 근데 하지 않았던 진짜 신세계 새로운 분야를 시작하는 거잖아요. 몇 달 해보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. 이렇게 그냥 포기해버리시기보다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 이런 마인드로 내가 그래도 자격증을 되게 어렵게 땄으니 내가 이 분야를 좀 뚝심 있게 파보자 이런 좀 마음가짐이 있으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업을 하고 싶은 이유는 노력한 만큼은 벌고 또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건데 지금 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상태가 얼어있고 그리고 계약도 좀 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내부에서도 좀 경쟁이 심해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면 조금은 스마트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,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살아남으려고 사실 되게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. 토요일, 일요일 날 임장도 되게 많이 가고 건물이랑 건물은 다 보고 그래야지 사실 계약을 쓸 수 있는 건 맞거든요.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도 이 분야 아니더라도 그 이상의 좀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쉬운 계약은 없다.